안녕하세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저는 지금 아까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강의 들을 땐 그냥 잘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강의가 끝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막 땀이 나려고 하고 얼굴이 지금 조금씩 달아오르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은 무섭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면 저 사람 말도 못하고 강의도 되게 못하네, 괜히 왔어 라고 흉을 볼까봐 혹시, 그리고 내 행동이나 나의 제스처가 어색하고 막 뭐 정말 이상하게 괴상하게 보일까봐 그런 걱정들이 순간순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은 긴장을 하고 숨은 잘 쉬어지지 않고 때로는 심해지면 거의 막 우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을 사회불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불안을 극복하는 가운데 심리상담가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부르는 것처럼 음악 실기 시험 시간 때 잘잘 떨면서 했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때도 남한테 피해 줄까봐, 기분 나쁘게 할까봐 의자를 아주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밀고 샤프도 아주 천천히 누르고 했었습니다. 또 등굣길에는 남들이 내 뒷모습을 이상하게 볼까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거나 뒷모습이 이상하다고 볼까봐 이렇게 신경 쓰니까 하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걷기가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글 쓰거나 화장실 가거나 밥 먹거나 이런 일상이 사소한 순간부터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순간까지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는 순간이면 저는 몹시 속으로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힘들었던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명문대를 가야 하고요. 그리고 너 말랐으니까 살도 좀 찌고, 남자 어깨 그게 뭐야? 좀 어깨 좀 벌리고, 그리고 너가 성격도 소심하고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봐 라는 뭔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걸어보고 그냥 떨리지만 무턱대고 이제 이런 대학로 마로니공원이나 인사동 거리 노래도 불러보고 연극 모임, 뮤지컬 모임 가서 연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나아지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연기하고 노래하는데 잘 안 되고 노력하는데 잘 나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하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은 제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10대와 20대를 노력하지만 약간은 익숙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잘 안 되는 10대, 20대를 보내다가 30대 초반이 되어서 제 인생을 바꿔준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제가 인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한계 9만한 그런 아주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마을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다나 포레스트라는 조그만 오로빌레 소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다음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오두막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같이 숲에서 나무 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처음에 맞닥뜨린 두려움은 이거였습니다. 저 영어를 못해서 원태 과거형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쉬운 원태 과거형조차. 제가 할 줄 알았던 영어는 뭐 헬로우와 같은 아주 단순한 표현밖에 못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너 영어도 못한다고 흉볼까봐
너무 두려워서 쩔쩔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도와줘. 나 너무 너네들이랑 말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과외비라도 줄 테니까 누구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친구들 한두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안 되니까 내가 그냥 가르쳐 줄게 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 7명과 학생 6명이 모인 그룹 스터디가 시작이 됐습니다. 숲에서 곡괭이질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또 주방에서 당근을 썰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전에는 점수를 잘 맞아야 되고 문법이 정확하고 왠지 억양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면, 저는 삶으로서 완벽하지 않아도 같이 당근 썰는데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근만 썰면 되니까. 그리고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고 즐거울 때 즐겁다고 얘기하는 마음을 나누는 나눔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를 영어 공부에서 조금씩 깨게 만들었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게 됐던 첫 번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됐던 경험은 이곳의 문화는 허깅하는 문화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원으로 빙 둘러서서 서로 포옹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침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때는 언제든 내가 반가워서 하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하기도 하고 또 헤어질 때도 하는데, 제가 정말 외로운 날은 하루에 20번도 넘게 허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로 친해지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몸으로 이렇게 나 너 싫어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날 싫어하지 않는구나, 좀 덜 무서워해도 되는구나 라는 몸이 편안해지고 행동과 말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됐던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요일마다 오픈 스테이지라는 장기자랑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얘네들이 별거 아닌데 훌라후프 몇 번 돌리다가 들어가고, 이게 바나나 까서 이거 펭귄 닮았지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또 어떤 애는 자기가 쓴 시가 굉장한 명시라도 되는 것처럼 심취해서 읽는데, 저는 속으로 나 저렇게 못 쓴 시라나 나 같으면 발 쪽팔려서 발표 안 할 텐데, 그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못해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남들 앞에서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저도 노래를 하고 어떤 보여주는 행동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워크샵을 굉장히 쉽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기가 열고 싶은 어떤 것이든 자기가 배우고 싶은 어떤 것이든 공동체 회의 때 같이 제안을 하고 같이 배우는데요.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알면 누구나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자랑 때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못해도 그냥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저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명상법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해봤는데, 워크샵은 잘 안 됐지만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뭔가 알고 있는 걸 나누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경험이 사실 저한테는 아주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이곳에서는 경쟁 게임을 안 한다는 겁니다. 농구, 축구와 같은 경쟁 게임은 금지예요. 그럼 뭘 하느냐? 그냥 바보 같은 표정 지어보기. 그러면은 그게 게임이에요. 그럼 어떤 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는데, 경쟁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초조함과 졌을 때 느끼는 열패감이 사라지니까 보다 자유롭게 즐거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곳에서 조금씩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어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완전히 껍질을 벗어 던지게 됐던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캠프파이어, 모닥불 놀이를 하는데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남들 앞에 서는 두려움은 조금 벗어 던지긴 했지만 춤은 저한테 너무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출지도 몰랐고 그냥 뭔가 되게 어색하게 보일 것 같은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하지만 너무 추고 싶었어요. 신나 보였거든요. 즐거워 보였고. 그래서 용기가 안 나는데 어쩔까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제가 하나를 했습니다. 꽥꽥. 친구들 출 때. 참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제 오두막에서 같이 지내던 오두막 메이트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같이 꾀꾀을 해주는 겁니다. 띠동갑 나는 19살 에밀리라는 소녀가 같이 꾀꾀을 해주는데 저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꾀꾀이 정말 바보 같고 병신 같은 행동이 아니구나. 저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무언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꾀꾀기 동작이 커지고 그 꾀꾀기 막 팔도 벌리고 막 사방천지를 뛰어다니면서 신들린 무당처럼 둘이 그렇게 원 없이 이상한 행동으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몸의 껍질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한 번은 모닥불가에서 이슬에 젖은 옷을 말리려고 이렇게 말리다가 흥에 겨워지면서 불가를 돌아다니면서 막 불을 건너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에 이렇게 날리기도 하면서 정말 무당처럼 춤을 무아지경으로 췄었는데 그 춤을 추고 나니까 친구들이 일어서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 나 오늘 생일 아닌데 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지? 물어보니까 너가 오늘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친구들이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동시에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막 너무 벅차서 말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막 거의 막 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도전을 했었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제 마음에 뭔가 바뀌어서 사회불안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저처럼 사회불안이 심한 사람들이 서로를 서포트를 하면서 같이 힘을 얻어가는 모임인데 거기 회원들이에요. 무대 공포증이 있지만 나온 거예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무대 서라면 되게 어려울 텐데 그래서 무대 공포증을 있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혹은 못 보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바뀌니까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더 책도 쉽게 쓰고 인터뷰도 쉽게 하고 또 이런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기획하고 공연을 하면서 점점 잘 놀게 됐습니다. 삶에서 신나게. 제가 여기서 얻은 경험을 3개를 딱 줄여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힘들 때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못나게 보일까봐,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질문을 잘 안 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폐를 끼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럴 때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을 돕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고 지고 잘해야 되고 이런 우리는 경쟁에서 살고 있어서 계속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내가 좀 완벽하게 내가 외운 대로 하고 내가 좀 더 또 재밌게 할 것 같고, 근데 그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사라집니다. 왜 여기 서서 내가 이걸 하고 친구와 왜 대화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뭔가 나누기 위해서, 내가 빵이 2개가 있으면 하나를 친구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는 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자존감 도둑이라는 말 아시나요? 저한테는 친구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온갖 지적과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쳐서 우울증에 걸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분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너를 위한다고 하고 남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을 자존감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부분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이해받지 못해서 너무 긴장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단계나 시간을 얻지 못해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용적인 사람, 좀 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면 바로 무대 서기보다 할머니들 있는 데 가서 할머니를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수용적인 할머니를 만나고 수용적인 친구를 만나고 그런 여러분들이 꼽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선택할 수 없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불안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불안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옵니다. 내가 자신감을 잃고 내가 굉장히 떨리고 되동이 안 되고 그런 날이 왔을 때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서 떠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뭔가 잘 못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말,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떨리는 것 뿐이구나, 나는 아무 이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굉장히 보람스럽고 아주 감사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